저는 엔믹스 얘기와 함께 세계관도 자유롭게 얘기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헤비세네라드 세계관을 예측하는 토론을 하면서 가장 열띤 주제 중 하나가 엔믹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향, 믹스토피아였습니다. 헤비세네라드에서는 엔믹스의 목적지인 믹스토피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들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상을 깨고 엔믹스는 마침내 믹스토피아에 도달해버렸습니다. 세계관이 여기서 끝인가 하면 슈페리어 가사의 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럼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관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헤비세네라드를 거치고도 아직 회수되지 못한 떡밥들을 섬세하게 엮어서 엔믹스가 아직 못한 말들을 찾아봅시다. 이게 왜 그럴듯한 전개인지, 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정말 엄청난 재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믹스그루즘이라 하고요. 여러분도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 생각 과정을 따라 안내해드릴게요. 해석보다도 어려운 예측이라서 근거를 평소보다 많이 알아야겠습니다. 마냥 짧은 영상은 아니니까 팝콘과 제로 꼭 준비하시고 시작해봅시다. 엔믹스는 필드라고 불리는 현실 세계에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어떤 문을 열게 되는데, 그 문을 통해 믹스 세계라는 공간의 과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공간에는 다양한 색과 맛의 도넛들이 있었고 다양한 동물들이 하늘과 바다의 구분 없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엔믹스가 그동안 지내던 현실 세계 필드와 완전히 대비됩니다. 필드는 다양성보단 일관성, 개성보단 효율을 강조하는 엄격한 규칙들로 사람들을 획일화시키는 공간이었죠. 특히 믹스 세계 어딘가에 있는 모든 다양성이 존중받는 공간, 믹스토피아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 공간으로 가기 위해 엔믹스는 MMU라는 배를 만들어 출발합니다. 그러나 믹스토피아로 가는 걸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이 모험이 마냥 만만하진 않습니다. 수차례 블루 발렌타인 스테이지에서 실패했고 그때마다 새로 시도했죠.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블루 발렌타인 스테이지에서 멤버들이 서로 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부딪히지만 그 속뜻은 사실 같다는 걸 깨닫고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엔믹스는 마침내 믹스토피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믹스토피아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과 좀 많이 다릅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한데 섞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과 달리 이 공간은 현실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공간이죠. 엔믹스는 그 공간에 본인만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가면서 헤비세네라드가 마무리됩니다. 뭔가 되게 D&D 시전하고 커튼을 쳐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아직 뭐가 더 남은 걸까요? 믹스토피아 도착한 거 아닌가요? 이 공간은 분명히 믹스토피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엔믹스가 기대하고 바라던 믹스토피아는 아니죠. 저희한테 주어진 가장 유의미한 믹스토피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모든 다양성이 살아 숨쉬며 존중받는 세계도 믹스토피아가 맞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껏 채워나갈 수 있는 공간도 분명히 원하는 대로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도 믹스토피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메마른 공간은 분명 이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믹스토피아 도착한 건 맞지만 엔믹스가 꿈꾸었던 이상향으로서의 믹스토피아와는 거리가 있는 거죠. 아직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세계관의 다음 이야기는 이 빈틈을 채우는 이야기라고 어림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떡밥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 헤비세네라드뿐만 아니라 세계관 전체에 걸쳐서 달이라는 소재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달의 의미를 깊이 파헤쳐보기 위해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아, 데뷔 트레일러요? 아니요. 훨씬 과거 1960년대로 가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전 세계는 경계태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은 기술력에서 격차를 느끼기 시작했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이 차이를 따라잡기 위해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내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유인 달 착륙입니다. 인공위성도 겨우 쏘아올린 시대의 유인 달 착륙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목표였죠. 마치 구단 먼저 외운 친구 보고 누가 먼저 미적분 푸는지 겨뤄보자는 느낌이에요. 이 목표를 선언하는 연설문 중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설문을 인용한 것만 보더라도 이 세계관이 본인의 목적지인 다양성이 넘치는 유토피아를 달에 비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사들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죠. 제 헤비세네라드 분석 영상에서도 달이 목적지에 비유된다는 점으로부터 영상의 핵심 해석 중 하나를 유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도 필드에 있을 때보다 믹스토피아에 있는 지금 최종 목표에 더 가까워졌지만 아직 완전히 도달하진 못했다는 표현을 볼 수 있겠죠. 달이 더 가까워진 것은 웹툰 대사에서도 직접 등장할 정도로 중요도가 있는 부분인 만큼 아폴로 세계관의 방향을 잘 잡아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내세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연설문 이외에도 이 세계관이 아폴로 프로그램을 의식하고 있다는 근거가 더 있습니다. 근거가 좀 많은데 크게 세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숫자 1202입니다. 120이라는 숫자는 세계관 곳곳에 은연중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오오뮤비의 자동차 번호판, 피겐믹스와 스윗 오아시스 가게번호, 자치 콘텐츠의 자물쇠 비밀번호, 그리고 믹스토피아로 출발하기 전 릴리가 들고 탑승한 책에서도 정의된 숫자죠. 공교롭게도 1202는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시도할 때 울렸던 경고 코드입니다. 1201과 1202 경고음이 울리는 와중에도 닐 암스트롱은 매뉴얼에 따라 착륙을 강행했는데 엔믹스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이 숫자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202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세계관이 아폴로의 서사를 의도적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랑데뷰라는 단어입니다. 달에 착륙하려면 달 궤도에서 두 우주선의 연결부를 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랑데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 가사에서도 꽤 자주 보이죠. 게다가 도킹 스테이션이라는 앨범 시리즈의 핵심 컨셉이 엔서와의 연결, 즉 도킹입니다. 랑데뷰에서 도킹으로 이어지는 흐름 자체가 우주 프로그램의 용어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것도 5호 때부터 이미 깔아놓은 떡밥이었죠. 세 번째, 멤버들의 역할입니다. 다이스 활동 때 멤버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 가졌는데 이 역할들의 출처도 아폴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02 경보가 울린 뒤 착륙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나사의 각 부서가 상황 보고를 하는데요. Vital, go. Control, go. Telcom, go. GNC, go. Ecom, go. Surgeon, go. Capcom, word, go to continue PDI. 그 부서 구성이 엔믹스의 역할 배분과 수상할 정도로 잘 겹칩니다. 정리하자면 숫자, 용어, 역할 배분까지 이 세계관은 아폴로 프로그램의 뼈대 위에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도 아폴로의 이후 얘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폴로 11호가 성공한 이후에도 아폴로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의 추가 발사를 거쳤습니다. 11호에서의 경험을 통해 12호에서는 훨씬 정밀하게 착륙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달을 제대로 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11호와 12호의 발사 경로는 자유기환 경로였습니다. 지구에서 달로 진입하는 궤도를 잡아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엔진을 한 번도 점화하지 않아도 그대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였죠. 이 경로를 따르는 게 안전하긴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엄격한 궤도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에 착륙할 수 있는 곳을 크게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13호에서는 자유기환 경로는 닿을 수 없는 공간들을 탐사하기 위해 이 안전한 궤도에서 벗어난 경로들을 기획하게 됩니다. Which will take Apollo 13 out of the free return trajectory, which would not necessarily return to the vicinity of the Earth. 이렇게 되면 미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지구로의 귀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달로 향하던 13호는 중간에 액체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중요한 시스템들을 마구 망가뜨리게 됩니다. 극적으로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지만 향후 가장 성공적인 실패라고 불리게 되죠. 저는 아폴로 13호가 미 궤적지를 탐사하기 위해 더 위험하고 도전적인 계획들을 세웠다가 큰 실패를 겪고 돌아온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세계관이랑 꽤 잘 엮이거든요. 달 착륙에 성공한 뒤의 반응이 마침내 미 궤적지를 다 밝혔다 했듯이 믹스토피아에 마침내 도착한 엔믹스도 이제 미 궤적지가 없다, 제로 프론티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자 하니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죠. 우리의 목적지로 비유되어 온 달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엔믹스는 더 큰 두려움에 딛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엔믹스가 아폴로 13호처럼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짜잘한 실패들의 반복 말고 정말 복구 불가능한 큰 분열이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아폴로 프로그램의 흐름만으로 실패를 예측하는 건 조금 약하죠. 세계관 자체에서도 큰 실패를 암시하는 단서들이 있어야지 설득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단서가 그리스 신화라고 봅니다. 엔믹스 세계관에서는 공통점 하나를 묶이는 신화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능력 밖의 것에 도전하다 추락한 인물들이죠. 가장 직접적인 건 아폴로 13호의 엠블럼에도 그려진 아폴로의 태양마차입니다. 파이톤은 태양마차를 직접 끌어보겠다고 욕심을 부리지만 제어하지 못해 마차가 위아래로 마구 흔들리면서 지상의 사막과 흙지를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 설화와 굉장히 닮은 장면이 엔믹스 필름 중에 있습니다. 온도계 표시와 함께 손짓 하나로 온도가 극단적으로 오르는 장면인데요. 파이톤이 마차를 제어하지 못해 세상의 온도를 마구 바꿔버린 설화와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파이톤만이 아닙니다. 같은 필름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불을 훔쳤다가 버려받았고, 다른 단서에서 보이는 이카루스는 태양이 너무 가까이 날아올랐다가 날개가 녹아 추락했으며, 라우드 가사에 등장하는 탄탈로스는 신의 영역의 넘보다 영원한 형벌을 받았죠.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모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다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세계관이 이런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해놓았다는 건 엔믹스도 목표를 향해 무리하게 나아가다가 큰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복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폴로 프로그램의 역사적 흐름뿐만 아니라 세계관 내부에 심어둔 신화적 모티프까지 두 방향에서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엔믹스는 큰 실패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런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죠. 엔믹스가 왜 이렇게 큰 실패를 겪어야만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규칙 없이 모든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유토피아에 닿을 수 없다면 유토피아로 가는 과정 중엔 반드시 언젠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철학은 잠시 접어두고 세계관에서 이 유토피아는 사실 존재할 수 없다는 떡밥을 찾아봅시다. 일단 제가 보기에 가장 확실한 떡밥은 믹스토피아의 정의 자체에 있습니다. 믹스토피아는 무한한 상상의 끝에 위치한 곳입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무한, 한계가 없는 상상에는 단어 정의상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역설적인 정의가 담긴 문장이 말이 되려면 글을 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이 유토피아가 존재한다는 건 확실한 게 아니라 전설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말이 되려면 유토피아가 존재한다는 전설 자체가 틀려야겠죠.
규칙 없이 자유로만 있는 유토피아 자체가 가지는 모순도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공간은 선생님 없는 교실입니다. 학생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겠지만 규칙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입할 수 없죠. 저희는 이미 이 갈등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블루 발렌타인 스테이지에서 항해를 계속할지를 두고 엠믹스는 의견이 나뉩니다. 이건 누군가가 믹스토피아에 가게 방해하는 거라기보단 각자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모습이 다르고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빚은 결과였죠. 즉 사람마다 원하고 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규칙 없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유토피아는 그 자체로 불안정합니다. 파워클 앨범에서 엠믹스가 이 다양성이 넘치는 세계에 도착한 꿈을 꾸고 난파당하고 나서 뭔가 깨우친 지우가 한마디 합니다. 믹스토피아? 왜 거길 가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조사가라는 역할에 걸맞게 지우는 아마 이때쯤 본인들이 꿈꾸던 믹스토피아는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미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관에서 설륜과 규진은 계속되는 실패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멤버들입니다. 이번 항해도 저번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차마 멤버들에게 얘기하지 못하죠. 이 앨범의 수록곡 롤러코스터의 마지막 문단을 설륜과 규진이 부르는 이유입니다. 믹스토피아 도착하는 꿈을 꾼 엠믹스가 또 한 번 실패에 부딪히면서 뜻과다른 현실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지우도 여기를 같이 부릅니다. 지우도 그걸 알게 됐다는 얘기겠죠? 그럼 왜 그 다음 항해 때 지우가 멤버들을 말리거나 부정적이지 않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지우는 실패를 사이에 기억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맞춰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억이 실패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면 누군가가 남겨놓은 상자 속에 그간 엠믹스가 여러 번 실패했다는 내용을 발견했을 때 지우가 이렇게 놀라지 않았겠죠. 유토피아 자체의 회의감에 제시한 유일한 멤버였던 조사가 지우가 실패 사이의 기억을 잃으면서 결국 엠믹스는 끊임없는 루프를 돌게 되었습니다. 블루 발렌타인 스테이지를 마침내 극복하고 실패를 피하고 나서야 헤비셀라드에서 유토피아라는 컨셉의 회의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엠믹스가 유토피아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실패를 겪을 것이라는 근거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이 실패가 엠믹스 세계관의 메시지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헤비셀라드 분석 영상의 핵심 전달사항 중 하나가 엠믹스 세계관 자체가 하나의 성장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세계관에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믹스토피아 가겠다는 꿈을 품고 어려움에 마주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흐름입니다. 이 꿈, 실현, 성장의 한 사이클을 고리라고 부를게요. 1막 안에서만 이 고리가 두 번 돌았습니다. 첫 번째 고리는 5부터 파워클까지, 두 번째 고리는 에피스리오 4부터 헤비셀라드까지입니다. 구조는 거의 동일하지만 질이 다릅니다. 첫 번째 고리에서 엠믹스는 수동적이었고 믹스토피아는 꿈에 그쳤지만 두 번째 고리에서는 훨씬 더 능동적으로 스스로 선택했고 그 결과 실제로 믹스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죠. 저희가 성장하면서 어릴 때 그냥 원하는 대로 순진하게 품어둔 꿈들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꿈을 품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이 세계관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헬레나드 컨셉 포토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작은 아이는 그저 웃지만 현실을 알고 있는 큰 엠믹스는 마냥 웃지 못하죠. 어릴 때 품었던 꿈들이 뭉개지더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같이 더 중요한 가치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헤비셀라드의 큰 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리가 반복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리들을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더 큰 흐름이 보여요. 1막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혜였습니다. 남들의 이야기보다 본인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운 거죠. 고리가 돌 때마다 달에 더 가까워졌고 1막이 끝난 지금 엠믹스는 이전보다 훨씬 달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황폐했던 공간에 지유류가 깔리고 잔디가 피어났으니 이젠 초본 식물들이 들어오고 나무들이 들어와야겠죠. 앞으로도 고리는 계속 돌 겁니다. 이 구조가 반복될 거라는 건 궤도님과의 콜라보 방송에서 비밀이에요? 혜원이가 스포해버린 동작에서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죠. 그거 말하면 오케이. 정리하자면 고리가 돌 때마다 엠믹스는 조금씩 성장하고 그 고리들이 모여 하나의 막을 이루며 막이 끝날 때 엠믹스는 하나의 큰 가치를 얻게 됩니다. 1막에서 얻은 건 지혜였죠. 그렇다면 다음 막에서는 어떤 가치를 어떤 과정을 통해 얻게 될까요? 이 프레임의 관점으로 보자면 아폴로 13호 같이 복구할 수 없는 실패는 정체성의 혼란 같은 엄청난 내부 분열입니다. 큰 실패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추측의 영역이지만 저는 이런 장면이 그려져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무리하게 나아가며 엠믹스는 결국 실패합니다. 결국 지우가 유토피아의 회의감에 제시하는 한마디를 꺼낼 것 같습니다. 이걸 듣고 유토피아라는 건 사실 없다는 걸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측과 지우의 말에 동의하는 멤버들이 나뉘어서 엠믹스가 내부적으로 분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방식으로 누군가는 유토피아를 향해 계속 가려고 하고 누군가는 필드나 불완전한 믹스토피아에서 헤매면서 결국 블루 발렌타인처럼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스토리성이 생각보다 그럴싸합니다. 조금 현실적인 근거를 들자면요. 엠믹스가 지문을 치면 5년차 그룹이고 앨범 몇 장 더 내면 6년차 그룹입니다. 그런데 JYP 선배 그룹들의 활동사를 보자면 트와이스, 데이식스, 있지 모두 6에서 7년차쯤에 개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크게 분열한 뒤에 각자의 방식으로 유토피아에 가까워지려는 멤버들의 모습이 개인 활동으로 나타난다면 좀 되게 그럴싸하지 않나요? 정리해보자면 세계관의 다음 막은 아마도 엠믹스가 유토피아에 닿기 위해 계속 도전하고 계속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결국 다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내용이라 예측해봅니다.
그런데 이 전개를 보면 되게 뭔가 멤버들끼리 사랑이 넘치는 결말이 보이지 않나요? 1막에서 얻은 지혜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었죠. 두 번째 막의 결말로 사랑까지 얻었다면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아직 2막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아폴로 세계관을 계속 연장해 감히 3막을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아폴로 13호가 끝나고 197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소련과 미국 사이의 경쟁이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우주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아폴로 소유즈 시범 계획으로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죠. 소유즈는 소련 측의 우주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아폴로 소유즈는 미국의 아폴로와 소련의 소유즈가 도킹하는 사건이에요. 오랜 경쟁 상대였던 두 측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엔믹스 세계관의 측면에서 도킹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무게감을 지닙니다. 도킹 스테이션 시리즈에서 엔믹스는 초록사탕에 빠진 엔서를 구출하기 위해 엔서와 연결하게 되는데 이 연결을 도킹에 비유했었습니다. 세계관의 렌즈로 아폴로 프로그램의 결말을 보자면 그토록 경계해왔던 상대와 마침내 대면하고 화합하는 결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해피엔딩 아니냐고요? 제 예측에 따른다면 1막에서 엔믹스가 얻은 건 지혜, 2막에서 얻게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3막에서 얻게 될 것은 용기가 아닐까요? 이 용기는 그토록 피해왔던 적대자와 마주할 용기뿐만 아니라 다양성 많이 존재하는 유토피아는 없음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규칙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엔믹스가 적대자와 화합하는 결말을 상상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엔믹스가 추구해온 건 규칙 없이 모든 다양성이 공존하는 완전한 자유의 세계입니다. 반대로 적대자가 추구해온 건 그 정반대예요. 모든 것이 획일화되고 가장 효율적인 상태만이 남는 세계, 그게 적대자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죠. 둘 다 극단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앞서 봤듯이 규칙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완전한 획일성은 개성을 전부 짓밟아버리니까요. 그런데 이 두 극단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조금 양보하면 규칙이 생기고 획일성이 조금 양보하면 개성이 살아납니다. 적당한 규칙 아래에서 적당한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 다양성이 존중되지만 그걸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도 함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 공간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자유롭고 자유롭지만 지켜야 할 규칙도 있는 이곳, 엔믹스 유토피아와 적대자 유토피아 사이에 있는 우리 세계가 어쩌면 엔믹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믹스토피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엔믹스의 최종 목적지 믹스토피아에 이미 살고 있는 셈이겠네요.